가계의 소비 성향이 72.1%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조금 늘긴 했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에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0.28% 올라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값이 1,500원을 웃돌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지역 해외 직구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가 찔끔 늘었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에 가계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둔화와 노후에 대한 불안에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성향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72.1%로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가계가 처분 가능한 소득 100만 원 가운데 72만 1,000원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다는 뜻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계가 지갑을 꾹 닫으면서 10년 전인 2005년 80%대를 유지했던 소비 성향이 70%대 초반까지 추락했습니다. 가계가 벌어들인 돈은 조금 늘었지만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5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뺀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 0.2%로 나타나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 셈입니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다 보니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70만 4천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 늘었지만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52만 원으로 같은 기간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가계가 수입에 비해 씀씀이를 더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소비 패턴도 변화했습니다. 다른 항목의 소비 지출이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감소했지만 주류, 담배에 대한 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계가 한 달에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쓴 돈은 평균 3만 5천 원꼴. 1년 전 2만 8,600원을 썼던 것에 비하면 20%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옷이나 신발, 자녀의 학원비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는 소비를 줄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규모가 전 산업에서 평균 2.4%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제조업 매출액은 4.2%나 줄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 경제 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액이 감소한 데다 내수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4년 마이너스 0.7%, 작년 마이너스 3.8%로 갈수록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4년 2.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4.2%로 반등했습니다. 한편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4년 4.3%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습니다. 또 기업의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하락해 안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강세에 힘입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28% 상승해 지난 2월 상승률인 0.25%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0.07%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고 서대문, 마포, 강서구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 5개 광역시는 3월, 4월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는 재건축 예정 단지와 투자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 매물이 빠르게 소진돼 매물이 귀한 상태고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도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여파로 소형 아파트 매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 중 7곳은 1,300원대 이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유가 또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날보다 47센트 오른 배럴당 45.7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배럴당 22.83달러를 기록했던 두바이유는 4개월 만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에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있던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전체 주유소 547곳 가운데 리터당 1,300원대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78곳으로 14%에 그쳤습니다. 1,200원대 주유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2원 11전 오른 리터당 1,518원 6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리터당 1,412원 21전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장중에 상승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게 됐던 집중적인 단기적인 요인은 캐나다 산불과 리비아의 정전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해요. 업계에선 미국의 원유 재고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북미 지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구를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는 8,952건으로 2010년 812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베트남과 일본, 북미에 이어 중국, 아세안 등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장지수 채권 ETN 시장이 문을 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ETN은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하고 상품 수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1년 반 만에 ETN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상장지수 채권 ETN 시장이 개설 1년 반 만에 종목수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ETN 시장 개장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종목수가 101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가총액도 출범 당시 4,700억 원 수준이었지만 1년 3개월 만인 지난 2월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는 2조 5,6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ETN 시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ETN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상품입니다. 장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ETN은 특정 종목 주식이나 원자재 가격을 펀드처럼 묶어 판매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0.2에서 1%로 일반 펀드보다 낮고 세금도 증권거래세 0.3%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수익률이 쉽게 출렁이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 봄철에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 정도로만 느껴졌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를 꼽았는데요. 특히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차량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광버스까지 모두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덤프트럭. 이 같은 대형 경유 차량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입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는 전국에 45만 대에 이릅니다. 건설기계는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35.6% 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대부분 경유를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디젤 엔진의 출력과 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주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배출했습니다.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버스 역시 미세먼지 발생의 또 다른 주범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이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누비고 있는 경유버스는 4,197대. 여기에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등록 대수는 매년 수백 대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구매보조금 지급, 차고지별, 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천연가스 버스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축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경유버스는 오염물질을 3배 이상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경유 시외버스 1,700여 대를 천연 압축가스 버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무차별 수집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해결책은커녕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치안과 사생활 보호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절충안은 없는 걸까요? 통신자료 제공 문제점들을 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이 내 통신자료를 주인 몰래 들춰보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시민들부터 노동조합, 기자 등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개인 통신자료를 털렸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조회에 최근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입니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은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즉 통신사나 포털업체는 수사기관이 재판과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따라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자료가 제공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보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포털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 시장은 무한 경쟁 시장이다 보니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넘겨도 이용자 이탈 걱정이 없는 이 통사들은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통신 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100% 응하는 실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 자료는 지난 2012년 787만여 건, 2013년 957만 건, 2014년에는 1296만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절대 권력자 빅브라더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빅브라더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전체가 소수의 권력에 감시를 당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소설의 배경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중앙에서 손쉽게 국민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통신 자료는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제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들춰와도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나의 정보가 공익보다는 감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왜 높아지는지, 법 집행에 있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최근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내놓은 아파트 틈새 평형이 인기입니다. 판에 박힌 기존 평형대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아파트 주택형의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형은 소형 평형 59제곱미터, 중형 84제곱미터, 대형 114제곱미터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세분화된 60제곱미터, 72제곱미터, 102제곱미터 등으로 주택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내놓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틈새 평형이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자 전체를 틈새 평형으로만 구성한 단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틈새 평형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작아도 기능은 비슷한 대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74제곱미터형도 84제곱미터형과 같이 방 3세, 화장실 2를 갖췄습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을 포함하면 84제곱미터형보다 실제 사용 면적은 더 넓습니다. 3인 가족이 늘어나는 등 세대 구성이 변함에 따라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구 원수가 줄어들고 실속 소비 현상까지 나타난 데다가 발코니 확장까지 되다 보니까 작은 집이 이제 큰 집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틈새 평형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1제곱미터 이하 틈새 평형 물량은 2014년 1월에서 4월 기준 전체 분양 물량의 23.6%에서 올해 같은 기간 28.1%로 늘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틈새 평형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인기는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시흥의 중흥 S클래스는 72제곱미터형의 경쟁률이 5대1로 84제곱미터형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형보다 넓고 중형보다 저렴한 틈새 평형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개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P2P 업체들이 핀테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 사진 등의 정보로 대출 희망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합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기술입니다. P2P 금융업체 어니스트 펀드와 성균관대 심리학과 장승민 교수 연구팀은 함께 이런 내용의 심리분석 기반 위험평가 모형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실제 적용을 위해 검증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의 산학협력 개발은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더 정확하고 개인에게 맞춤형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P2P 금융 서비스 써리컷을 운영 중인 비욘드 플랫폼 서비스도 서강대학교 스마트 핀테크 연구센터와 손잡고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SNS 정보부터 전기요금,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분석해 대출 희망자의 개인적 환경과 성향 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신용평가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업체 기부텍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산학협력을 맺고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는 전자차용증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활용한 첫 P2P 금융 서비스 두리안을 준비 중입니다.
P2P 금융업체들이 핀테크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산학협력을 택하는 이유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핀테크 개발 업체들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소통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학연구팀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고 P2P 업체는 연구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므로 긍정적인 시너지가 가능한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4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3년에서 5년의 유효기간 재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 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 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까지 총 6시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황금 시간대에 발생해 6개월간 황금 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 원 줄어든 6,616억 원, 영업적자는 6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롯데홈쇼핑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이 오늘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STX조선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어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올려야 합니다. 각 채권단의 지분율 기준 75% 이상이 안건에 동의하면 STX조선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채권단은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올리지 않았지만 STX조선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의 재실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이달 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사실상 부도가 확정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월말이 되기 전에 서둘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급감한 반면 대학 졸업 때까지만 돌보면 된다는 비율은 약 10년 전 40%에서 최근 50%로 증가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의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판매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닭고기와 계란의 수익성이 한 해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 원 규모의 1,011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말인 28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7만 대가량 줄어든 460만 대로 서울 출발 기준 강릉은 4시간, 부산은 4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토요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늦은 오후에 남해안은 오전 중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소산되지 못하고 일부가 잔류하면서 미세먼지 지수도 토요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도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과 제주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아침에 안개가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어 하늘이 뿌연 상황입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17도에서 27도, 대전 16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강릉 20도에서 27도, 울진 17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18도에서 24도, 대구 18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낮에 평년 기온은 웃도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